셜록 홈즈의 하숙집 주인 허드슨 부인은 자물성이 많은 게 분명했다. 그의 2층 방에는 시도 때도 없이 이상하다 못해 기분 나쁜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홈즈의 남다른 생활 방식도 보통 사람 같으면 화를 냈을 법도 한데 부인은 아주 잘 참았다. 홈즈는 정리정돈과 담을 쌓고 살았고 한밤중에 바이올린을 켜는 버릇도 있었다. 때로는 사격 연습을 한다고 방 안에서 총을 쏘기도 했고 실험을 하느라 고약한 냄새를 집안 가득 풍기는 건 예산 일이었다. 게다가 홈즈의 일이 탐정이다 보니 항상 주위에는 폭력과 위험이 따라다녔다. 어느 모로 보나 런던 시내에서 홈즈만큼 고약한 하숙인은 찾아보기 힘들 터였다. 하지만 하숙비는 후한 편이었다. 내가 함께 지낸 몇 년 동안 홈즈가 지불한 하숙비를 모으면 아마도 그 집을 사고도 남았을 것이다. 허드슨 부인은 홈즈가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도 전혀 참견하지 않고 경외의 눈빛으로 홈즈를 볼 뿐이었다. 더구나 홈즈는 여성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예의 발랐기 때문에 부인은 홈즈를 마음에 들어 했다. 사실 홈즈는 여성을 좋아하지도 믿지도 않았지만 겉으로는 언제나 정중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지켰다. 내가 결혼한 지 2년쯤 되었을 무렵의 어느 날 허드슨 부인이 날 찾아와 홈즈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말했다. 나는 부인이 홈즈를 얼마나 진심으로 생각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부인이 하는 말을 진지하게 들었다. 왓슨 선생님, 홈즈 씨가 대단히 위독해요. 사흘 전에 자리에 누운 이후 상태가 계속 나빠졌는데 지금은 눈 뜨고는 못 볼 지경이에요. 어쩌면 오늘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도 홈즈 씨는 제가 의사를 부르려고 하면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니 하지만 오늘 아침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얼굴을 본 뒤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홈즈 씨, 당신이 허락하든 말든 저는 지금 당장 의사를 부르러 가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렇다면 왓슨을 불러요. 라고 하더군요. 한시가 급해요. 서두르지 않으면 왓슨 선생님이 도착했을 땐 이미 홈즈 씨는 죽은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홈즈가 아프다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상태가 위독하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다. 서둘러 외투와 모자를 집어들고 마차에 올라탔다. 마차가 홈즈의 집으로 가는 동안 나는 허드슨 부인에게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았다. 저도 별로 아는 것이 없지만 얼마 전 홈즈 씨가 로저하이스 남쪽에 있는 강기슭 뒷골목에서 어떤 사건을 조사했는데 그때 거기서 병을 얻은 것 같아요. 수요일 오후에 몸져 놓은 뒤로 전혀 움직일 기운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흘 동안 음식은 물론이고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어요. 보통 일이 아니군. 왜 빨리 의사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절대로 의사는 싫다고 하니 홈즈 씨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아시잖아요. 홈즈 씨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어요. 선생님이 직접 보시면 알겠지만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과연 홈즈의 상태는 눈 뜨고는 못 볼 지경이었다. 안개가 짙게 낀 11월의 희미한 빛만 겨우 새어드는 그의 방은 기분 나쁠 정도로 음침했고 완전히 피골이 상접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있는 홈즈를 보니 온몸이 섬뜩해질 정도였다. 열이 심한 탓인지 눈은 광채를 띠었고 두 볼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으며 입술은 완전히 말라 겉모습으로만 딱지가 붙어 있었다. 홈즈는 이불 밖에 나와 있는 앙상한 손을 쉴 새 없이 떨었는데 목이 잠기는지 쉰 목소리로 말조차 잘 잊지 못했다. 왓슨, 이제 내 운도 다 한 것 같아. 홈즈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거기엔 홈즈 특유의 초연함이 있었다. 어떻게 된 거야? 나는 홈즈에게 다가가면서 소리쳤다. 뒤로 물러서 가까이 오지 마. 굉장히 긴박한 말투로 보아 나는 그에게 위험한 순간이 닥쳤음을 예감했다. 왜 그래? 내게로 가까이 오지 않길 바라기 때문이야. 이유로는 충분치 않은가? 그렇다. 허드슨 부인의 말이 맞았다. 홈즈는 어느 때보다도 고집을 부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기진맥진한 모습은 보기에도 안쓰러웠다. 자네를 도우려는 거야. 내가 설명했다. 그렇겠지. 하지만 내 말대로 하는 게 나를 돕는 거야. 알았어, 홈즈. 그제야 홈즈는 좀 누그러졌다. 화난 건 아니지? 홈즈는 숨을 몰아쉬면서 물었다. 불쌍한 친구. 이런 모습으로 누워있는 자네를 보고 내가 어떻게 화를 낼 수 있어. 왓슨, 다 자네를 위해서야. 홈즈는 침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날 위해서라니 무슨 말이야? 내 병이 뭔지 알아? 수마트라의 풍토병인 쿨리병이지. 네덜란드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알지 모르지만 그들 역시 그 병에 대해 지금까지 제대로 밝혀낸 것이 없어.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어. 일단 그 병에 걸리면 죽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과 무서운 전염성을 가진 병이라는 거야. 홈즈는 열에 들뜬 목소리로 얘기하면서 뒤로 물러나라며 자꾸만 떨리는 가냘픈 손으로 손짓을 했다. 손에 닿기만 해도 전염돼 왓슨. 정말이야. 하지만 떨어져 있으면 아무 상관없어. 홈즈 왜 이래? 전염되는 것쯤 내가 조금이라도 상관할 줄 알아?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도 내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하물며 자네같이 오랜 친구가 전염병에 걸렸는데 내가 의사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나? 자네가 더 이상 다가오지 않는다고 약속하면 얘기라도 나누겠지만 그렇게 못하겠다면 이 방에서 나가줘. 나는 홈즈의 비범한 능력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홈즈가 내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해도 언제나 그의 의견을 따랐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의사로서 순순히 따를 수 없었다. 다른 경우라면 홈즈의 뜻대로 했을 테지만 그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그럴 수 없었다. 홈즈, 자네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사람이 아프면 어린애가 돼. 그러니 내가 돌봐야 해. 자네가 원하든 말든 나는 자네의 증상을 진찰하고 치료할 거야. 홈즈는 악의에 찬 눈빛으로 날 보았다. 선택의 여지 없이 진찰을 받아야 한다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의사에게 받고 싶어. 나를 믿을 수 없다는 말이야? 친구로서야 확실히 믿어. 하지만 사실대로 말하지 왓슨. 자네는 경험도 많지 않고 능력도 평범한 일반 개업이야.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 않지만 자네가 그렇게 말하니 나도 방법이 없어. 나는 몹시 감정이 상했다. 자네가 그런 말을 하다니. 자네의 정신 상태가 어떤지 확실히 알겠어. 하지만 자네가 나를 의사로서 신뢰할 수 없다면 나도 무리하게 강요하지 않아. 그 대신에 런던에서 최고로 능력을 인정받는 제스퍼 밑경이나 벤로즈 피셔 경을 불러오지. 더 이상의 양보는 없어. 어쨌든 누군가가 자네를 진찰해야 해. 내가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불러오지도 않고 여기 그냥 서서 자네가 죽어가는 걸 보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면 사람 잘못 본 거야. 홈즈는 흐느끼는 소린지 신음소린지 분간할 수 없는 소리를 내며 말했다. 자네가 날 얼마나 생각하는지 잘 알아. 하지만 자네는 동양의 질병에 대해 전혀 아는 게 없는 걸 어쩌겠나. 다파눌리 열병을 알아? 포르모사의
흑부병에 대해 알아? 둘 다 들어본 적도 없어. 왓슨, 동양에는 아직도 병리학적으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병들이 많아. 홈즈는 말을 할수록 점점 힘이 빠져나가는 듯 했다. 그는 기운을 되찾으려는 듯 문장이 끝날 때마다 잠깐씩 말을 멈추었다. 나는 얼마 전 맡았던 사건을 조사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 그 사건이 의학과 관련된 범죄였거든. 게다가 이 병도 그 사건을 조사하는 중에 걸렸어. 이제 알겠어? 자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걸. 자네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열대병에 대해 당대 최고의 권위자 에인스트리 박사가 런던에 체류 중이야. 반대해도 소용없어, 홈즈. 지금 당장 가서 그를 모셔올게. 나는 단호하게 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던 홈즈가 마치 호랑이처럼 순식간에 뛰어와 내 앞을 가로막았다. 그리고 열쇠를 돌려 방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다음 순간 홈즈는 갑자기 너무 많은 힘을 썼는지 완전히 맥이 빠진 상태로 숨을 헐떡거리며 침대로 비틀비틀 걸어갔다. 내게서 강제로 열쇠를 빼앗아 가진 않겠지, 왓슨. 자넨 이제 내 손 안에 있어. 내가 나가도 좋다고 할 때까지 이 방에 있어야 해. 그 다음에는 자네 말을 들을게. 홈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다. 자네가 진심으로 나를 생각해서 의사를 부리려는 걸 잘 알아. 하자는 대로 할 테니 내가 기운을 차릴 때까지 시간을 줘. 지금은 안 돼, 왓슨. 지금이 4시니까 6시가 되면 나가도 좋아. 홈즈, 얼마나 정신 나간 짓인지 자네도 알잖아. 왓슨, 겨우 2시간이야. 6시에는 분명히 보내준다고 약속해. 기다리겠어? 선택의 여지가 없군.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고마워. 이 부자리는 내가 알아서 손볼 테니 제발 가까이 오지 마, 왓슨. 조건이 또 하나 있어. 도움을 청하러 갈 사람은 자네가 말한 그 열대병 전문의가 아니라 내가 지명하는 사람이어야 해. 그렇게 하지. 자네가 이 방에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마음에 드는 말을 하는군. 저쪽에 보면 볼만한 책이 있을 거야. 나는 힘이 빠져 좀 쉬어야겠어. 건전지가 다 닳아버리는 느낌이 바로 이런 거겠지, 왓슨. 그럼 6시에 다시 얘기하도록 해. 나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조금 전 홈즈가 갑자기 문으로 뛰어들었던 것에 비하면 별로 놀랄 상황도 아니었다. 나는 잠시 서서 침대에 누워있는 홈즈를 보았다. 얼굴을 거의 이불로 덮어쓰고 있어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잠이 든 것 같았다. 책을 읽을 기분도 아니어서 나는 방 안을 서성거리며 벽에 붙어있는 유명한 범죄자들의 사진을 보았다. 아무 생각 없이 걷다가 벽난로에 이르게 되었다. 벽난로 선반 위에는 파이프, 담배 쌈지, 주사기, 작은 주머니 칼, 리볼버의 탄약통 등이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었다. 그 중에 검고 하얀 상아로 만든 작은 상자가 있었는데 옆으로 밀면 열리는 뚜껑이 있었다. 매우 정교하게 만든 것이라 더 자세히 보려고 손을 뻗었다. 그 순간 홈즈가 길가에서도 들릴 정도로 크게 소리를 질렀다. 얼마나 소름 끼치게 소리를 질렀는지 온몸이 다 섬뜩했고 머리카락이 다 곤두서는 것 같았다. 돌아보니 경련을 일으키는 듯 떨리는 얼굴과 이글거리는 눈에 홈즈가 보였다. 나는 작은 상자를 손에 들고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서 있었다. 상자를 내려놔. 당장 내려놔. 왓슨, 빨리.
내가 상자를 제자리에 놓자 홈즈는 베개에 다시 몸을 기대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내 물건에 누가 손대는 건 질색이야, 왓슨. 자네도 잘 알지. 자네가 날 불안하게 만들어. 내 참을성을 시험하지 마. 명색이 의사라면 환자를 편안하게 해줘야지. 가만히 앉아있어. 그래야 나도 쉴 것 아닌가. 나는 불쾌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홈즈가 별 이유도 없이 흥분해서 평소에 점잖은 말씨와는 완전히 다른 심한 말을 퍼붓는 걸로 보아 그의 정신 상태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알 수 있었다. 뛰어난 머리를 가진 사람이 정신을 놓은 것보다 더 처참한 것은 없을 것이다. 나는 정해진 시간이 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우울하게 앉아 있었다. 나와 마찬가지로 홈즈도 시계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았다. 왜냐하면 정각 6시가 되자 홈즈가 열에 들뜬 말투로 말을 꺼냈기 때문이다. 왓슨, 잔돈 있어? 있어. 은하도? 제법 많이 있어. 반 크라운짜리는 몇 개 있지? 5개. 아, 너무 적어. 너무 적어. 정말 운이었군, 왓슨. 하지만 반 크라운짜리 5개를 시계 주머니에 넣어 나머지 돈은 모두 왼쪽 바지 주머니에 넣고 그렇게 했어? 고마워. 이제 자네 몸의 균형이 제대로 잡혔겠지. 정신이 나가 헛소리를 하는 것 같았다. 홈즈는 몸을 부들부들 떨며 다시 기침 소리인지 흐느낌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소리를 냈다. 왓슨, 이제 가스불을 켜. 불꽃 크기를 잘 조절해서 밝기가 반 정도만 되도록 해. 정신 똑바로 차려. 됐어, 왓슨. 고마워. 아니, 블라인드를 칠 필요는 없어. 편지와 신문을 내 손이 닿는 이 테이블 위에 놔. 고마워. 그리고 벽난로 선반 위에 있는 물건들도 가져와. 그래. 저기 각설탕 집게가 있지? 그걸로 저 작은 상하 상자를 집어 신문 위에 놔. 그래, 다 됐어. 이제 로우버크가 13호로 가서 컬버턴 스미스를 데려와. 사실 나는 의사를 부르러 가도 좋을지 망설여졌다. 홈즈가 제정신이 아닌 걸 확인한 이상 그를 혼자 남겨둔다는 건 위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홈즈가 다른 의사들을 거부하는데 완강했던 것만큼 지금은 컬버턴 스미스의 의견을 꼭 듣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처음 듣는 이름인데? 자네는 들어본 일이 없을 거야. 이 세상에서 쿨리병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의사가 아니라 농장 주인이라면 자네는 놀라겠지. 스미스는 수마트라에 사는데 거기에서는 유명해. 지금은 런던에 와 있어. 그의 농장에 쿨리병 환자가 발생했는데 의사들이 오기에는 농장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손도 못 쓰고 죽은 사람이 많다더군. 그래서 스미스가 직접 그 병을 연구하게 되었고 하다 보니 깊이 연구하게 된 모양이야. 매우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자네를 6시 전에 보내지 않은 거야. 어차피 그 시간에 스미스는 집에 없어. 자네가 그를 잘 설득해서 데리고 와. 그가 겪었던 쿨리병에 대한 경험과 지금까지 해온 연구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면 내 병을 치료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될 거야. 나는 홈즈가 저 말들을 중단 없이 계속한 것처럼 기록했지만 사실 말하는 중간중간 그는 숨이 차서 멈추기도 하고 고통을 참는 듯 두 손을 움켜쥐기도 했다. 내가 함께 있었던 몇 시간 동안 홈즈의 상태가 더 악화된 것 같았다. 열 때문에 생긴 붉은 반점이 더 선명해졌으며 눈빛은 더 이글거리고 푹 꺼진 눈 주위는 어두운 그늘이 더 짙어졌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 번들거렸다. 그러나 말할 때는 여전히 당당함을 잃지 않았다. 홈즈는 죽는 순간에도 무언가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스미스에게 내 상태를 그대로 얘기해. 지금 자네의 느낌을 표현하자면 이런 것 아닌가.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듯 의식이 혼미한 상태. 그렇게 전하면 돼. 사실 난 바다 밑이 조개로 다 덮이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어. 조개의 강한 번식력을 보면 그렇게 돼야 하는 거 아닌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머리가 머리를 통제하다니 정말 이상하군. 그런데 내가 원래 무슨 말을 하고 있었지, 왓슨? 컬버턴 스미스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했어. 아, 그랬지. 생각나. 내 생사가 걸린 문제야. 스미스를 잘 설득해서 데려와, 왓슨. 사실 스미스와 나는 별로 감정이 안 좋아. 그의 조카가 참혹하게 죽었어. 나는 그 죽음이 스미스와 관련 있다고 의심하고 그를 추궁했지. 그래서 나에게 악의를 품고 있어. 자네라면 잘 구슬릴 거야. 빌거나 애원하거나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꼭 데려와줘. 스미스만이 내 목숨을 구할 수 있어. 억지로 그를 마차에 태우는 한이 있어도 꼭 데려오겠네. 그런 방법으로 데려와서는 안 돼. 말로 설득해서 데려와. 또 하나, 자네가 스미스보다 먼저 이 방에 들어와 있어야 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그와 함께 오면 안 돼. 잊지 마, 왓슨. 제대로 할 수 있겠지. 지금까지 날 실망시켰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조개의 번식을 제한하는 천적이 있는 게 틀림없어. 자네나 나도 자연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다 배웠지. 세상이 조개 천지가 되는 건 아니겠지? 안 돼, 안 되지. 끔찍해. 자, 자네는 가서 본대로 내 상태를 전하면 돼. 홈즈 같은 뛰어난 지성의 소유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처럼 횡설수설하던 모습을 떠올리며 나는 방을 나섰다. 그가 열쇠를 주었을 때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안에서 문을 잠그더라도 열쇠만 있으면 상관없기 때문이다. 복도로 나가니 허드슨 부인이 몸을 떨며 흐느끼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복도를 걸어가자 뒤에서 홈즈의 가늘고 높은 목소리가 정신없이 뭐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계단을 내려와 휘파람으로 마차를 부르고 서 있는데 한 남자가 안개 속에서 나타났다. 선생, 홈즈 씨의 상태는 어떤가요? 자세히 보니 아는 사람이었다. 스코틀랜드 야드의 모턴 경감으로 사복을 입고 있었다. 중태입니다. 그는 이상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상황이 이렇게 나쁘지만 않았다면 그의 얼굴이 환해지는 걸 보면서 기뻐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정도였다. 소문을 들었는데 사실이군요. 마차가 와서 섰고 나는 경감과 헤어졌다. 로우버크가는 노팅힐과 켄싱턴의 경계에 있는 고급 주택가였다. 마차가 멈춘 집은 고풍스러운 금속 울타리가 있었고 육중한 문에 황동 장식이 빛났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무게가 있어 보이는 집이었다. 그 모든 것이 색을 입힌 전등의 희미한 붉은 빛을 등지고 나타난 근엄한 얼굴의 집사 모습과 잘 어울렸다. 예, 컬버턴 스미스 씨는 안에 계십니다. 왓슨 의사라고 하셨나요? 명함을 주시면 전해드리지요. 컬버턴 스미스는 내 변변찮은 직함과 이름만으로는 만날 마음이 들지 않는 모양이었다. 반쯤 열린 현관문으로 화난 것 같은 높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체 누구야? 무엇 때문에 온 거야? 이봐, 스테이플. 연구 시간엔 절대 방해하지 말라고 했지. 집사는 조용하게 뭐라고 달래는 것 같았다. 알겠어. 하지만 만나지 않을 거야, 스테이플. 연구 도중에 그만둘 수 없어. 집에 없다고 해.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 그리고 정 만나야 한다면 내일 아침에나 다시 오라고 해.
다시 집사가 뭐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만하고 가서 전해. 내일 아침 다시 오거나 어쨌든 지금은 그냥 가라고. 내 작업이 지연되면 안 되니까. 나는 홈즈가 침대에서 이리저리 뒤척이며 스미스가 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걸 생각했다. 예의를 차리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내가 빨리 스미스를 데려가지 못하면 홈즈의 생명이 위태로워진다. 집사가 돌아와서 송구스러운 듯 말하려고 했을 때 나는 그를 밀어젖히고 안으로 들어갔다. 벽난로 옆의 안락의자에 앉아있던 남자가 벌컥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름기가 번들거리는 거친 얼굴에 커다란 이중턱을 가진 남자였다. 털이 많은 연갈색의 눈썹 아래로 노기를 띤 채 위협하는 회색 눈동자가 나를 노려보았다. 그는 뾰족한 대머리에 작은 벨벳 모자를 한쪽 옆으로 치우쳐 쓰고 있었다. 머리는 굉장히 컸는데 나는 아래를 내려다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머리에 비해 체격이 너무나 작고 약해 보였던 것이다. 등과 어깨가 구부정해서 어렸을 때 구루병이라도 앓은 것 같았다. 스미스는 목소리를 높였다. 대체 무슨 짓이요?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마구 들어오는 이유가 뭐요? 내일 아침에 보자고 했을 텐데. 죄송하지만 내일까지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요. 셜록 홈즈가. 홈즈라는 이름을 듣자 그의 태도가 순간 바뀌었다. 순식간에 환한 얼굴 표정이 사라지고 바짝 긴장하는 듯했다. 홈즈 씨를 보고 온 겁니까? 예, 그를 만나고 오는 길입니다. 홈즈 씨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요? 어떤 상태인가요? 중태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찾아왔고요. 그러자 스미스는 의자에 앉으라는 손짓을 하고 곧 자기도 자리에 앉았다. 돌아섰을 때 스미스의 얼굴이 벽난로 위에 있는 거울에 비쳤다. 분명히 심술궂으면서도 가증스러운 미소가 보였다. 하지만 나는 스미스의 찌푸린 얼굴을 잘못 봤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잠시 후 나와 마주보고 앉았을 때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말 안 됐군요. 나야 일 때문에 잠깐 만날 기회밖에 없었지만 홈즈 씨의 능력과 인품을 존경하고 있어. 홈즈 씨가 아마추어 범죄학자라면 저는 아마추어 의학자죠. 홈즈 씨는 범죄자들을 연구하고 나는 병원균을 연구하죠. 저기에 있는 것들이 병원균을 가두는 감옥이나 마찬가지고요. 스미스는 테이블 위에 늘어서 있는 병과 단지대를 가리키고 다시 말을 이었다. 저 젤라틴 배양액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죽인 흉악한 병원균들이 형기를 치르고 있는 셈이지요. 홈즈가 당신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당신의 전문적 지식 때문입니다. 홈즈는 당신의 지식을 높게 평가하고 런던에서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미스가 놀란 듯 흠칫 움직이는 바람에 머리 위에 쓰고 있던 모자가 바닥에 떨어졌다. 왜죠? 어째서 홈즈 씨의 병을 나만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당신이 동양의 특이한 질병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던데요. 그런데 홈즈 씨는 왜 자신의 병이 동양에서 발생한 병이라고 생각하나요? 홈즈가 사건을 조사하면서 부두에 있는 중국 선원들과 접촉한 모양이에요. 스미스는 뭐가 즐거운지 미소를 지으면서 떨어져 있던 모자를 집어들었다. 아, 그랬군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홈즈 씨의 상태가 위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홈즈 씨가 병에 걸린 지 얼마나 됐나요? 사흘 전쯤부터 아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 상태는 어떤가요? 가끔 헛소리를 합니다. 이런, 어쩌나 상태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위급한 환자가 부르는데 가보지 않는 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죠, 왓슨 씨. 제가 워낙 일하는 도중에 방해받는 걸 싫어하지만 이런 경우는
예외입니다. 지금 당장 같이 가보죠.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내가 스미스보다 일찍 돌아와 있어야 한다는 홈즈의 당부가 떠올랐다. 저는 다른 약속이 있어서 함께 가지는 못합니다. 괜찮습니다. 저 혼자 가죠. 홈즈 씨의 주소를 알고 있으니까요. 아무리 늦어도 30분 뒤에는 도착할 겁니다.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홈즈의 침실에 들어섰다. 내가 없는 사이에 홈즈에게 최악의 사태가 일어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저절로 무거워졌다. 하지만 방 안에 들어간 뒤 안심할 수 있었다. 홈즈는 그 사이 상태가 오히려 호전된 것 같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달라진 게 없었지만 정신을 차린 것 같았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더 이상 헛소리는 하지 않았고 예전에 분명하고 명쾌한 말투를 되찾았다. 왓슨, 스미스를 만났어? 그래, 곧 올 거야. 잘했어, 왓슨. 자넨 역시 최고의 전령이야. 그런데 함께 오자고 하더군. 그래서는 안 되지, 왓슨. 그럴 순 없어. 내가 왜 병에 걸렸는지 스미스가 물어보았나? 그래, 이스트엔드에서 중국인 선원한테 병을 옮은 것 같다고 했지. 그래, 아주 잘했어, 왓슨. 자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으니 이제 사라져야 해. 무슨 소리야? 나는 여기서 기다렸다가 스미스의 진단과 처방을 들어야 해, 홈즈. 물론 그래야지. 하지만 문제가 있어. 나와 스미스만 있어야 해. 그래야 스미스가 더 솔직하고 중요한 의견을 말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몇 개 있어. 침대 머리 뒤쪽에 숨을 만한 공간이 있어, 왓슨. 뭐라고? 홈즈. 유감스럽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숨으라고 만든 공간은 아니지만 누가 숨어 있으리라고 의심하지 않을 만한 곳이야. 그러니 숨어 있어. 스미스가 눈치채지 못할 거야. 홈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는데 그의 초췌한 얼굴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왓슨, 마차 소리가 들려. 나를 위한다면 빨리 서둘러.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꼼짝해선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움직이지도 마. 가만히 듣고만 있어. 잠시 후 홈즈를 지탱하고 있던 힘이 갑자기 빠져나간 것 같았다. 명령조에 단호한 그의 말투가 반쯤 정신 나간 사람이 내는 것 같은 희미한 중얼거림으로 바뀐 것이다. 침대 머리맡 뒤쪽으로 재빨리 몸을 감추자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려왔고 조금 후 침실 문 여닫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꽤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는데 홈즈의 깊고 가쁜 숨소리만이 그 정적을 깨고 있었다. 스미스가 침대 곁에 서서 고통스러워하는 홈즈를 내려다보는 모양이었다. 마침내 이상 야릇한 침묵이 깨지고 스미스의 목소리가 들렸다. 홈즈, 홈즈. 자는 사람을 깨우는 것 같은 말투였다. 내 말이 들리나, 홈즈? 침대가 흔들리는 걸로 보아 스미스가 홈즈의 어깨를 잡고 흔드는 것 같았다. 스미스 씨?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홈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자 스미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도 그다지 올 생각은 없었지만 보다시피 왔소. 당신이 내게 한 짓을 생각하면 원수를 은혜로 갚는 거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훌륭한 분이군요. 저는 당신이 갖고 있는 전문 지식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스미스는 다시 소리내어 웃었다. 그래, 그렇다면 당신이 런던에서 내 지식을 알아주는 유일한 사람이군. 그래, 무슨 병인지는 알고 있나? 당신 조카가 걸렸던 병과 같은 병입니다. 그 병의 증상이 확실한가?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확실합니다. 난 놀라지 않네, 홈즈.
당신이 빅터와 같은 병에 걸렸다고 해도 나는 놀라지 않아. 만일 그렇다면 당신 앞날이 걱정이군. 내 조카 빅터는 그 병에 걸리고 나흘 만에 죽었어. 아주 건장하고 튼튼한 젊은이였는데 말이야. 자네가 전에 말했듯이 런던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빅터가 그렇게 멀리 떨어진 동양의 질병에 걸렸다는 건 확실히 이상한 일이야. 게다가 내가 그 병을 연구하고 있었으니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기엔 좀 무리한 감이 있지, 홈즈. 그걸 알아챈 걸로 봐선 당신이 똑똑한 건 알겠어. 하지만 내가 연구하는 병으로 빅터가 죽었다고 해서 내가 그를 죽였다는 주장은 좀 가혹하다는 생각이 드는군. 나는 당신이 범인이란 걸 알았어. 알고 있었다. 그랬나? 어쨌든 내가 빅터를 죽였다는 걸 증명할 수는 없겠지. 내가 범인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 사람이 이제 와서 자기 목숨이 위태롭다고 내게 도움을 청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오? 너무 우습지 않나? 숨쉬기가 곤란한지 홈즈의 가쁜 숨소리가 들려왔다. 물을 줘. 홈즈, 살아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할 말을 다 할 때까지는 살아있어야 해. 그래서 이렇게 물을 주는 거지. 흘리지 마. 그렇지.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나? 홈즈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내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과거의 일은 덮어두죠. 지금 한 말은 머리에서 다 지우겠소. 내 병을 고쳐주면 모두 잊겠소. 대체 뭘 잊겠다는 건가? 당신 조카 빅터 세비지의 죽음에 대해서 다 잊겠단 말이오. 당신이 조금 전에 그를 죽였다고 인정한 거나 다름없지 않소. 그걸 다 잊겠다는 거요. 잊든 기억하든 좋을 대로 하게. 당신이 증인석에 설 일은 없을 테니까. 어디 정교하게 만든 상자가 있을 텐데 내 조카가 어떻게 죽었는지 당신이 안다 해도 상관없어. 지금 난 조카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오. 당신에 대해 얘기하는 거요. 그렇군요. 알았습니다. 날 부르러 왔던 당신 친구 말로는 이름이 뭐였더라? 생각이 안 나는군. 이스트엔드에서 선원들한테 병을 옮아왔다고 하던데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홈즈, 당신은 항상 자신의 머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지. 자신을 똑똑하다고 생각할 테지. 그렇지 않나? 하지만 이번에는 당신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만났군. 자, 있었던 일을 잘 생각해 보시지. 달리 이 병에 걸린 이유가 있었나? 난 지금 생각할 수 없어요. 제 정신 상태가 어떤지 알지 않습니까? 제발 절 좀 도와주시오. 좋소. 내가 도와주지. 당신이 걸린 병이 어떤 건지, 왜 그 병에 걸렸는지 알려주지. 당신이 죽기 전에 나도 진실을 털어놓고 싶으니까 이 고통을 멎게 할 수 있는 약을 주시오. 고통스럽다고? 그렇겠지. 굴리병에 걸린 사람들은 죽어가면서도 고통의 비명을 질러대더군. 내 생각엔 심한 복통이 있을 텐데. 맞아요. 너무 고통스럽더군요. 어쨌든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들을 수는 있을 거요. 잘 들으시오. 병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즈음 뭔가 이상한 일이 있지 않았어? 아니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오.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어. 그럼 할 수 없지. 내가 기억나도록 도와주겠소. 우편물을 받지 않았어? 우편물? 누가 보낸 건지 쓰여지도 않은 상자 말이오. 정신에 이를 것 같아요. 정신이 가물거려. 정신 차리시오, 홈즈. 스미스가 의식을 잃어가는 홈즈를 흔드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숨어 있는 것뿐이었다. 내 말을 들어야 하오. 내 말이 들리지? 상자가 기억나오? 상아로 만든 작은 상자인데 수요일에 배달되었을 거요. 그리고 열어보았겠지. 이제 기억나오? 그래요. 그랬소. 상자를 열어보았소. 상자 안에 끝이 날카로운 용수철이 장치되어 있었소. 누가 그런 장난을 했는지. 그건 장난이 아니었어.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모르겠어? 바보로군. 당신이 자초한 일이요. 내 일을 방해하라고 누가 부탁하기라도 했소? 아니지 않소. 나를 빅터의 죽음과 관련시키지만 않았다면 나도 당신을 해치지 않았을 거요. 생각나오. 그 용수철. 그것 때문에 피가 났소. 그 상자, 테이블 위에 있는 이런, 바로 저거요. 내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는 게 좋겠군. 그래야 당신이 가진 마지막 증거가 없어질 거 아니오. 자, 홈즈. 이제 사건의 진상을 알았으니 이유도 모른 채 죽진 않을 거요. 내 손에 죽었다는 걸 알겠지. 빅터 세비지의 죽음에 대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서 당신도 죽일 수밖에 없었어. 이제 죽을 때가 멀지 않은 것 같군, 홈즈. 당신이 죽는 꼴을 여기에 앉아서 지켜보겠소. 홈즈가 뭐라고 말했으나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알아들을 수 없었다. 뭐라고 했어? 가스불을 더 밝게 해달라고. 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모양이군. 좋소. 밝게 해주지. 그래야 당신이 죽는 모습을 잘 볼 수 있을 테니까. 스미스가 걸어가는 소리가 들리더니 방 안이 갑자기 환해졌다. 홈즈, 다른 부탁은 없소? 성냥과 담배를 부탁하오. 나는 기쁨과 놀라움으로 소리를 지를 뻔했다. 홈즈가 평소의 말투로 얘기한 것이다. 힘이 없긴 했지만 그건 지금껏 내가 들어왔던 홈즈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긴 침묵이 흘렀다. 나는 스미스가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홈즈를 멍하니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마침내 스미스의 갈라진 목소리가 들렸다. 연기를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나는 사흘 동안 음식을 전혀 먹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마시지 않았어. 아까 당신이 가져다 준 물이 처음이었어. 하지만 가장 참기 어려웠던 건 담배였어. 한 대 피워볼까? 성냥을 켜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야 살 것 같군. 아, 친구가 오는 모양이군. 밖에서 발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리고 모턴 경감이 나타났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렸소. 이 사람이 범인이니 어서 데려가시오. 홈즈가 말했다. 경감은 정해진 주의를 주고 말했다. 빅터 세비지의 살인 혐의로 당신을 체포하겠소. 셜록 홈즈에 대한 살인 미수죄도 추가해야지요. 홈즈가 웃으며 말했다. 경감, 죽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준다고 걸버튼 스미스가 친절하게도 가스불을 밝게 해주었어. 그게 경감에게 보내는 신호인 줄도 모르고 말이요. 그건 그렇고 스미스 외투 오른쪽 주머니에 작은 상자가 있을 거요. 그걸 압수하시오. 고맙소, 경감. 나라면 그 상자를 아주 조심스럽게 다룰 거요. 여기에 놓아요.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물이 될 물건이요. 그때 갑자기 도망가는 소리가 나고 몸싸움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금속으로 뭔가를 치는 소리가 들린 후 고통의 비명소리가 났다. 도망가봤자 당신만 다칠 뿐이야. 가만히 있지 못하겠어. 경감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찰칵하고 수갑 채우는 소리가 들렸다. 멋진 함정이군. 스미스가 고함을 질렀다. 비고 속에 앉아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네 놈이야, 경감. 홈즈가 내게 자기 병을 고쳐달라면서 여기에 와달라고 부탁했어. 나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온 것뿐이요. 홈즈는 이제부터 내가 자백했다고 말을 꾸며댈 거요. 그의 말도 안 되는 의심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 만들어낸 얘기란 말이요. 홈즈, 원한다면 마음대로 거짓말해 보시지. 하지만 어떻게 그 말을 믿겠어. 아, 내 정신 좀 봐. 홈즈가 소리쳤다. 글을 까맣게 잊고 있었잖아. 왓슨, 정말 미안해. 다른 생각을 하느라 자네가 숨어있다는 걸 잊고 있었어. 자네를 스미스에게 소개할 필요는 없겠지. 오늘 초저녁에 이미 만났으니까. 모톤 경감, 밖에 마차를 대기시켜 놓았어. 옷을 갈아입는 대로 내려가지요. 경찰에서 내 설명이 필요할지도 모르니 말이요. 홈즈는 옷을 갈아입으면서 붉은 포도주 한 잔과 비스킷 몇 조각을 먹었다. 지금처럼 뭘 먹고 싶었던 적은 없었어. 하지만 자네도 알다시피 내 생활이 워낙 불규칙해서 단식을 해도 보통 사람들보다는 덜 고통스러운 편이지. 내가 중태라는 걸 허드슨 부인이 믿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어. 그래야 부인이 자네에게 가서 그 사실을 전화되고 자네도 믿어야 스미스를 데려올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자네를 속여서 기분이 상한 건 아니지, 왓슨. 자네에게 여러 가지 재능이 있긴 하지만 알고도 모르는 척 시치미를 뗄 줄 모르거든. 내가 자네에게 사실대로 털어놓았다면 자네는 스미스에게 내 병이 중태여서 다급하게 그가 필요하다는 인상을 주지 못했을 거야. 하지만 내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스미스가 그걸 믿게 하는 것이었지. 스미스가 집념이 강한 성격이어서 나는 그가 자신이 짠 음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하러 올 거라고 확신했어. 하지만 자네의 그 얼굴, 그 무서운 얼굴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좋아 보일 리가 없지, 왓슨. 나머지는 스펀지를 한번 닦으면 다 없어지는 것들이야. 이마에는 바젤린을 바르고 눈에는 안약을 넣었어. 광대뼈 부분에는 붉게 화장을 하고 입술에는 초를 얇게 깎아 붙였어. 간단해 보이지만 효과는 확실하지. 꾀병에 대한 논문을 써볼까 해. 그리고 말하던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를 가끔 하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확신하게 되지. 내가 반 크라운이 어쨌다느니 조개가 어쨌다느니 하면서 헛소리를 했지. 그럼 전염될 위험도 없는데 왜 나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어? 왓슨, 그 이유를 몰라? 내가 의사로서 자네 능력을 믿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아무리 내가 약해져 있다고 해도 자네가 진찰을 해보면 맥박도 정상이고 열도 없을 텐데 나를 죽어가는 사람으로 생각하겠어. 4야드 정도 떨어져 있으면 자네를 속일 수 있지. 자네를 속이지 못하면 누가 스미스를 여기로 데려오겠어. 왓슨, 나는 그 상자에는 손대지 않았어. 옆에서 그 상자를 보고 난 뒤 짐작했지. 그것에는 뚜껑을 열자마자 독사의 이빨처럼 날카로운 스프링이 튀어나오도록 장치가 되어 있다는 걸 말이야. 스미스가 재산 복귀 문제에 방해가 되는 세비지를 죽인 것도 이것과 비슷한 장치를 사용했을 거야. 자네도 알다시피 나한테 오는 우편물은 별의별 것이 다 있어서 소포가 오면 조심하지. 그 덕에 스미스의 계획을 알아낼 수 있었어. 그 다음엔 스미스의 계략이 성공한 것처럼 가장하면 그의 입을 통해 직접 자백을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지. 물론 가장을 하는데 진정한 예술가처럼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어. 왓슨, 코트 입는 걸 도와줘. 경찰서에서 일이 끝나면 심슨 레스토랑에 가서 영양가 많은 음식을 먹어야겠어.